이슈 따라잡기 오늘 또 국회로 또 가보겠습니다. 5.18 정신을 왜곡한 한국당 의원들 징계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징계 문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국회 상황 먼저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5.18 망언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열린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 망언 의원 제명 팻말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의원들을 무조건 제명하라고 하는 것이 당론처럼 이걸 다 분명히 당론입니다. 제가 보니까. 당론이 아니고 국론입니다. 국론. 네. 말씀 조심하세요. 누가 국론입니까? 결국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는데 이후 회의에선 더 노골적인 내탁과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졌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의원에게 발언의 자유가 있다며 망언 의원들을 감싸면서 손혜원, 서영교 의원 처리를 재촉했고 민주당은 5.18 망언 의원의 제명을 주장할 뿐 서 두 의원은 계속 두둔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윤리특위는 결국 4월 9일까지 알아서 결론을 내달라며 외부 자문위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문위 결론이 나와도 다시 윤리특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해 5.18 망언 징계 문제 결론이 언제 날지는 예측조차 불가능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5.18 유가족의 분노와 눈물은 계속됐습니다. 20일이 다 돼가요. 저것들이 서인이 처벌하고 김한영이는 구속시키고 그래야 우리가 조금 속이 풀어질란가.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가 2달 반 놀다가 문을 열었는데 예. 윤리특위부터 열어서 윤리특위 시작했는데 예. 뭐 기자 설명을 좀 들어봐도 기억에 남는 건 없고 그냥 계속 싸운다 소리만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나름 성과는 있는 게 뭐예요? 어제는 제일 이제 큰 성과가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5.18 그 폄훼 발언을 한 네.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 이 세 의원을 먼저 처리하자라고 예. 했던 거고. 그게 누구 주장? 그게 민주당 주장. 여당 주장이 당연할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당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 당만 그럴 게 아니라 네. 서영교 의원 저 재판 간섭한 서영교 의원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손혜원 의원 이 같이 다 함께 가자. 야, 시급한 걸로 가자라고 했다가 18건이 지금 그 안에 이제 윤리특위에 회부가 돼 있는 국회 윤리특위에 올라가서 계류 중인 문제된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18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18명이 아니고 거기에 손혜원 의원은 또 겹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명수는 아니지만 18건수로 18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18건을 전부 처리하기로 이제 어제는 결론은 내린 거예요. 그렇게. 결론은 일괄 상정하기로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에서 뭐 그날 바로 방망이 두들겨가지고 의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문기구가 있어요. 윤리심사자문위. 네. 그 자문위에 넘겨서 의견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건 국회법에 있는 절차고 거기에 4월 9일까지 이 18건에 대해서 징계 수위나 뭐 이런 의견을 달라라고 지금 안건을 넘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부대 의견으로 앞서 말씀드린 건은 뭐 네, 5.18하고 뭐 서영교 이쪽은 좀 시급하게 처리를 해달라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국회 윤리특위에서 뭐를 해서 결정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배지가 날아간 경우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YS가 있었고. 딱 한 번. 그다음에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강용석 의원 그때는 본인이 있었고. 그냥 뭐 자진 사퇴해버렸으니까 위험해야 이제 됐고. 본회의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때 예. 분위기가 굉장히 좀 본인 입장에서는 불리했었죠. 예.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국회 윤리특위라는 게 항상 솜방망이 특위처럼 인식이 돼 있어서 제명까지 가려면 3분의 2 이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대통령 되고. 탄핵만큼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는 같지만 심사위에서 의견이 오면은 정말 중요한 게 징계 소위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소위는 아마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합의를 보는 게. 그러니까. 뭐 국회 전체 윤리특위에 지금 18건이 일괄 상정됐다까지가 어제 상황인데 저한테 들어온 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 오히려 더 관심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국회보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른바 5.18 망원 3인방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부 징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더 많아요. 그게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국회 전부에서는 각 당마다 입장이 뭐 뚜렷하니까. 이게 다르니까 뭐 싸우다 말겠지 이러는 뚜렷하니까 거고. 저기 관심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예. 새 의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물어보면 화면에 나오는 저 황교안 신임 대표의 생각은 뭘까? 예, 그 그렇습니다. 황교안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김진택, 이종명, 김술래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향후 자유한국당의 보수층의 큰 방향의 흐름을 결정한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국민들이.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끌어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때 보여준 태도는 좀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는 듯 황세모. 싶어요. 예, 황세모였죠, 항상. 세모였고 그다음에 뭐 고구마 합법이라고는 얘기까지도 해요. 뭔가 답답하다 얘기를 들으면 그냥 시원한 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무슨 현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상 사이다가 아니라 고구마예요. 예, 먹먹하고 답답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가슴을 펑펑 치게 만들어요. 이거는 정말 정치인 황교안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장점이에요? 그 반응. 단점이에요? 저는 그 단점이라고 봅니다. 단점이에요? 예, 그러다가 한 번씩 펑펑 터트려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미적지근하고 좀 예.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제명으로 징계위에서 윤리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의총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김순례 의원하고 김진태 의원인데 김순례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이고 네. 김진태 의원하고 또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발언 내용이 좀 차이들이 있어요. 다르죠. 예, 다르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 그 중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 면전에서 벌어진 일이죠. 예, 저 중진회의는 뭐 3선 이상의 이제 그 다선 의원들이 모이는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공개 회의도 하는 곳인데 홍문종 의원은 그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그게 왜 처벌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네,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취지고 조경태 의원은 아니다 우리 당이 변해야 되면 예, 5.18 첫 문제에 대한 징계다. 본질적 문제를 탁 정확하게 해주지 못하면 우리 한국당 이거 죽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김순례 의원은 나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걸리는 거다. 내가 잘못한 건 없다. 예, 내 뭐 발언에 근데 이제 김순례 의원이 그냥 5.18 유공자 선정 경위를 공개하라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지만원 씨의 그 모임에서의 발언은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5.18 유공자가 세금 먹는 괴물 집단이 돼버렸다. 이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신 분인데. 예. 그거는 공개하라는 거하고는 또 결이 다른 말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당 입장에선 황교안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지금 계속 나온 얘기였습니다만 윤리위원장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퇴를 해서 사임을 해서 윤리위원장부터 이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윤리위원장 임명 못하면은 윤리위 진행 안 되는 거죠? 좀 당원 당규에서 부위원장이 다시 위원장 대행을 하거나 이런 그 방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아마 새롭게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정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을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시간 끌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계속 이걸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이러면 이게 내년 총선 때까지 이 이슈가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에 도움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좀 물어보죠. 황 대표 별명이 지금 황세모가 돼버렸잖아요. 예. O인지 X인지가 없이 그냥 모든 문제에 황세모잖아요. 답변이. 예. 이거 자유한국당의 득입니까? 실입니까? 그게 이제 절묘한 합법이다. 이러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쪽 편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 내부를 봤을 때는 목소리가 컸던 강경층, 정통 지지층의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친박계도 끌고 가야 예, 되고. 그런데 본인이 대꼴에 분명히 뜻이 있는 거죠. 뭐 예. 당대표로 끝나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외연 확장을 분명히 해야 또 되고. 일반 국민들의 민심도 또 의식해야 예,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대권 후보로 갔을 때 과거에 이런 발언은 무슨 뜻이었느냐 책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고구마 화법도 되는 거고. 고구마 화법. 또 예. 하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그럼 뭐 어쩌자는 그렇죠. 거냐라는 답답함을 주기도 하고. 아니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고 고구마 화법에 세모로 따지면은 제 경험적으로 JP만한 정치인이 없었는데 그랬던 JP 김종필 총재도 가끔가다 한 방씩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충청도가 네. 핫바지요? 핫바지요. 뭐 이런 거 한마디 해가지고 야 이를 그렇죠. 절로 갈래나 보다 메시지를 분명히 줬는데 아직 황 대표는 그런 어떤 이 방향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그래도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뭐 무덤에 있어야 할 386 386 운동권의 운동권, 예, 예. 사상이 지금 이런 정도가 제일 그 인상에 남고 그러네요. 그 외에는 크게 인상이 남는 그렇죠. 그래서 상황은 결국은 없습니다. 뭔가 우경화 메시지는 좀 나온 것 같은데 친박 박근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메시지는 여전히 없는 그리고 상황. 정치인 황교안의 지금 브랜드 아, 이미지가 확실하지 않다. 근데 뭐 지금 당대표 된 지가 뭐 한 2주 정도 된 맞아요. 거니까 좀 지켜봐야 더 지켜보면 되겠죠. 봐야 될 것 자, 같습니다. 어찌됐든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윤리 징계 처리 문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다. 예. 요건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전 포인트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실 것 같고 반대로 저기도 한번 가보죠. 그 민주당에 요즘 잘 나가신 분이 홍익표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예. 수석 부대변인. 부대표잖아요. 예, 부대표. 근데 근데 이분도 또 뭐 윤리 징계 운운하니까 본인이 반발이 엄청 심하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대 폄하 발언으로 이제 그 전국적인 존재감이 나왔다고 그렇죠. 봐야 될 예, 것 예. 같아요. 그 홍익표 의원이 그러니까 20대가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게 예. 그게 뭐 방공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 하태경 의원이 비판을 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라디오 방송에 가서 하태경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이고 그쵸. 홍익표 의원은 민주당 민주당 의원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하태경 의원하고 날 자꾸 비교하지 마라. 아니 그냥 맞짱 토론을 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때. 예. 김어준 씨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꾸 저 반박을 하니까 20대 보수화 문제에 대해서 그럼 맞짱 토론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하태경하고 나는 한마디로 체급이 다르다 이런 거죠. 아 거기는 꼬마 정당이고. 그래서 그 얘기예요. 나는 제1 바른미래당은 여당이고. 소수 정당이고 예. 존재감도 미미한 정당인데 나는 민주당의 그래도 예. 수석 대변인인데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갖다 붙이지 바른미래당 말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발끈한 거죠. 우리를 미니 정당, 소수 정당, 뭐 그 영향력도 미미한 정당,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네. 그래서 홍익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지금 제소를 한 겁니다. 근데 법조인이시니까 그 발언이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근데 사과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 바른미래당에서 저는 그럼 홍익표 의원이 홍익표 의원은 사과할 생각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너무 오만한 태도라는 거죠. 국회는 뭐 아무리 그 소수 정당이라도 국민의 표가 갔으니까 그만한 의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리 그 집권 여당이라고 그래도 네. 그걸 그렇게 뭐 영향력도 없고 소수 정당이라고 폄훼하는 거는 좀 바른미래당 농평 그대로입니다. 오만과 독선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익표 의원은 이런 문제로 윤리위에 제출을 한다라는 거는 모욕이다. 또 이렇게 반발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꼬마 정당 뭐 이런 미니 이전에 정당이다. 미니 정당 예. 진보당이 우리 국회나 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잖아요. 근데 의석은 적어도. 의외로요. 의원들끼리 그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꼬마 정당이다, 미니 정당이다, 심지어는 찌끄레기 정당이다라고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당이 적으면은 좀 이렇게 좀 홀대받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배지라고 다 같은 배지냐? 나는 제1 거대 여당의 저 원내대표고 당신은 꼬마 정당, 미니 정당의 저긴데 배지라고 다 같은 배지냐 이 논리하고. 근데 그때 제가 외부 사람으로 국회 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거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생각은 밖에서 보는 국민들 눈에는 다 정치인들은 못 믿을 사람들이다. 당하고 상관없이. 그다음에 외려
그런 소수 정당, 미니 정당에 있는 의원들이 외려 존재감이 더 커요. 그렇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은 참 그 여의도 우물 아래서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리에서는 이 홍익표 의원권은 빠져 있어요. 어제 빠져 그 있고. 전체회의에서 예, 나온 거는. 바미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런 신경전 벌이고 두 의원들 사이에 이렇게 좀 설전이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예, 저는 뭐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급수 얘기 나왔으니까 또 장외에서 홍준표 유시민 의원 급수 가지고 지금 따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정치인이고 예, 유시민 이사장이 하는 거는 정치 활동이 아니냐. 근데 왜 이 논란이 안 끝난 지 며칠 됐는데 왜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라는 이 유튜브 후원건 문제 이게 왜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이어집니까? 그래서 지금 홍준표 그 전 대표도 그 결국 뭐 지금 이제 SNS에 한 얘기는 저런 얘기예요. 괴이한 논리다. 이거는 군사 정권 때도 이런 후한 무치는 없었다. 뭐 이런 이제 아니 그 부분은 뭐 항상 보면 홍준표 대표님이 끝 부분에서 오바를 하시니까 뭐 게멜스 정권이다, 뭐 군사 정권이다, 이기붕이 같다, 뭐 이런 얘기는 빼고 자 본질만 놓고 보면 자 유시민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유튜브 후원금 되고 오케이고 저는 그 차이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상 때문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나 전 대표나 배현진 위원장이나 지금 정당에 소속이 돼 있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 앞으로 총선이나 이런 데 출마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당적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지금 정당에 소속돼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 예, 그냥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 이사장이죠. 그 노무현 재단을 한쪽에서 보면 그거는 정치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은 그 노무현 재단은 그런 기념 사업회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활동 단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이렇게 형식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선관위의 저런 지침, 판단이 유권 해석이 나는 뭐 설득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후에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출마를 했을 땐 그러면 그 이전에 받았던 그럼 하체수로 받았던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돈은. 그럼 그때 그걸 소급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러면 처리할 수 법적으로는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소급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좀 그 공정성 이 면에서도 납득이 안 가는. 정말 여야의 모두에게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는 그냥 일반 시청자, 일반 국민들은 이거를 어떻게 볼까요? 일반 국민들은 유시민을 정치인으로 볼까요? 나는 정치 안 한다고 선언했으니까 비정치인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농객 뭐 이렇게 작가 이렇게 하다가 근데 정치 활동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뭐 영향을 끼치는 홍준표 거니까요. 전 대표는 유시민의 방송 자체가 정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땐 구멍이 있어요. 저 유튜브를 제작하는 쪽에서 돈을 받는 거라고 하면 출연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홍카콜라의 경우에는 제작자를 비정치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유시민의 알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재단이 지금 제작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작자는 비정치인으로 하고 출연자들은 향후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이 출연을 했을 때 그럼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러게요. 애매하네요. 이게 정치자금법이 그게 정비가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상황은 이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선관위가 또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홍준표, 홍카콜라, 유시민, 알릴레오 돈 벌죠. 그렇죠. 많이 번다며요.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물어볼 수도 없고. 뭐 몇천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월? 그러니까 그렇게 돈도 벌고 또 저런 채팅을 통해서 후원금도 받고 요거를 그냥 선관위가 놔둘 수는 없어서 뭔가 기준을 따지긴 따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과연 유시민 작가가 정치인이냐 아니냐 요 논란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영리 사업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정치인이 영리 사업자 돈을 벌어야 될 거데 자기도 밥벌이를 해야 되는 거면 저 1인 TV 저 수익 활동을
그러면은 그 그러게요. 영리 사업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광고는 또 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게요. 예.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돈이라는 거를 벌면은 안 된다라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해왔던 지상파나 이런 저희 같은 이런 이 방송 기자들 입장에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저 상황 자체도 상당히 어색하고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은. 근데 언론사, 방송사의 경우에는 광고를 따오잖아요. 그렇죠. 광고를 예, 회사가 받아서 저희는 월급을 받는데 예, 유튜브는 직접 들어와서 그 돈을 처리하는 그 새로운 이 미디어에 대한 이 정치자금법이 정비가 안 된 상황. 어떤 형태로도 정비가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건 입법의 문제로 입법의 가야 되지 문제다. 않겠냐 싶습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자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